1990년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14번째 피파 월드컵으로 이탈리아로서는 1934년 이후 56년 만에 개최하는 두 번째 월드컵이다. 냉전의 종식과 동구권의 해체 기운 속에 치러진 월드컵에서 서독이 매우 의미 있는 우승을 차지한 대회이다. 이 대회를 끝으로 서독과 동독은 그해 10월 3일 통일 독일로 재탄생했고, 서독의 우승은 조국 통일을 몇 달 앞에 둔 하나의 축포였다. 축구 경기적인 차원에서라면 당시 소위 압박 축구라 불린 수비 위주의 축구가 극에 달한 대회였다. 당시에만 해도 수비수들은 도살자, 살인마 같은 별명을 갖게 되는 것을 명예롭다고 생각하던 시기였으며, 어지간한 백태클 푹 한번 담궈줘도 옐로카드는커녕 구두주의만 받고 끝나던 시절이었다. 주요 리그에서도 10몇 골 넣으면 득점왕 한번 넘볼 수 있기도 했다. 그래서 최악의 득점난을 가져온 대회가 되었다. 당시 세계 축구계는 압박 축구로 인한 저조한 득점 현상을 축구계의 위기로 보았고, 이에 피파는 이 대회 이후 파울 규정 강화, 골키퍼의 팩패스 등 시간 지연 행위 규제, 오프사이드 규제 완화, 승점제 변화 등 다양한 제도를 강구하게 되었다. 또 공격 축구를 유도하기 위해 공인구 제작사인 아디다스사에 높은 반발력을 지닌 공인구를 개발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1990년 월드컵의 특징 중 하나는 빅매치가 너무 빨리 성사되어 강팀들이 조기에 나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16강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서독, 네덜란드 빅매치가 성사된 것. 아르헨티나와 서독은 전대회 우승, 준우승국이며 네덜란드는 유로 1988 우승국이었다. 브라질 또한 1989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국이자 상당히 강력한 스쿼드를 가진 팀으로 세계 대회 연속 조별리그 3전 전승을 기록했고, 결국 다음 대회인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우승을 이룬 우승 후보였다. 결국 16강에서 패한 브라질과 네덜란드는 조기에 짐을 싸야 했다. 마스코트의 이름은 이탈리아어로 안녕을 뜻하는 차오. 로고처럼 이탈리아 3색개의 색깔을 사용한 사각형 블럭들을 사람 모양으로 연결시켜 형상화하여 만든 인간형 마스코트. 머리는 그냥 축구공이다. 이탈리아 국기색이 첨가된 것 외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 남미 예선에서 칠레가 실격당해 다음 대회까지 참여가 금지당했다. 칠레는 브라질과의 원정 경기에서 골키퍼가 브라질 홍안중이 던진 폭죽이 근처에서 터지자 얼굴을 크게 다친 척하고 미리 준비한 피를 얼굴에 묻혀 나뒹굴었고, 칠레는 즉시 경기를 중단하여 선수단 철수. 그러나 이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어 칠레는 1994년 미국 월드컵까지 월드컵 참가 불가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물론 폭죽을 던진 관중도 칠레에 매수되었다고 한다. 이건 칠레의 자폭이었다. 제3국에서 재경기를 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다는 명분으로 벌인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이 계획 때문에 브라질이 손쉽게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칠레 측에게 매수당해 골키퍼에게 조명탄을 던진 그 브라질 관중은 오히려 이 덕에 모국에서 행운의 소녀라는 찬사를 받았고, 잡지와 불한 광고까지 찍었으며 브라질 여행사의 홍보사절로 뽑혀 이듬해 열린 이탈리아 월드컵을 직접 관전하기도 했다. 게다가 제3국에서 재경기를 한다고 해서 칠레가 이길 거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삐쪼는 이번 대회의 공인 죽음의 조였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디펜딩 챔피언에다 여전히 건재한 마라도나의 아르헨티나, 그리고 1988 서울올림픽 금메달 및 유로 1988 준우승에 빛나는 소련이 유력한 16강 후보로 점쳐졌고, 20년 만에 본선에 올라온 루마니아가 조 3위 자리에서 그나마 16강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당시 이탈리아, 서독과 함께 우승 후보 1순위, 소련은 4강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국가로 꼽혔다. 그러나 첫 경기부터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카메룬에 0대1로 패하며 검은 돌풍이 시작되었다. 카메룬은 동유럽의 다크호스 루마니아까지 격파하여 결사적이었던 소련에 0대4로 대패하고도 2승 1패로 조 1위를 차지했다. 아르헨티나는 이후 소련을 이기고 루마니아에 비기며 간신히 1승 1무 1패. 루마니아도 소련을 잡으며 같은 1승 1무 1패가 되었으나 다득점에서 루마니아가 2위, 아르헨티나가 3위가 되었다. 무승부만 아니었으며 골 득실로 승부를 겨루려던 소련은 마지막 경기에서 카메룬에게 한 골도 내주지 않으며 4골을 뽑아냈으나 1승 2패 승점 2점, 조 4위 월드컵 17위로 16강 진출에 실패하며 소련으로서의 마지막 대회를 초라하게 마무리했다. 2조에서는 스페인이 2승 1무, 벨기에가 2승 1패를 거두며 1, 2위를 차지했고, 펠레가 우승 후보로 지목한 우루과이는 스페인과 무승부를 거뒀으나 벨기에에 1대3으로 완패했다. 1무 1패로 탈락 위기에서 대한민국과의 마지막
3차전 후반 45분에 어느정도 오심덕을 본 극적인 결승골로 1승 1무 1패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8강도 가능하다는 엄포를 하다가 벨기에전에서 0대2, 스페인전에서 1대4, 우루과이전에서 0대1로 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3전 3패 1득점 6실점으로 전패를 당했다. 그나마 미드필더 황보관이 스페인전에서 대포와 슛으로 한 골을 넣어서 스페인과 역사상 첫 경기에서 첫 골을 기록하였고 전패는 면했다. 참고로 스페인의 미첼 곤살레스는 무려 4골을 뽑아냈는데 그중 3골이 한국전에서의 해트트릭이었다. 한편 우루과이전에서 막판에 터진 다니엘 폰세카의 결승골이 명백한 오프사이드였던 상황에서 당시 주심이 툴리오 라네세가 이를 무시하고 득점으로 인정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기도 했다. 만일 제대로 오프사이드로 판정하여 0대0으로 비겼다라면 대한민국은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3전 1무 2패를 기록했을 것이다. 1986 멕시코 월드컵에서 첫 골과 첫 득점 1점 월드컵 21호 선전하자 한국은 세계와 대등해졌다는 오만함으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상대팀 분석이란 것도 없었고 현재 적응도 거의 되지 않았다. 너무 압도적으로 지역 예선을 통과한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셈이 되었는데 최종 예선 5득점 1실점 3승 2무 무패 1차 예선까지 포함한다면 9승 2무 무패 30득점 1실점으로 아시아 예선 우승 진출과 잉글랜드와 함께 유의한 무패 진출국이었기에 외신들부터 엄청난 복병으로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에 스스로도 문제없다고 월드컵을 무시하여 쉽게 16강이니 8강에 간다느니 1승 설레발을 언론이 신나게 퍼부었다. 이회택 당시 국대 감독이나 김어곤 코치도 세월이 지나 그때 준비가 미흡하던 걸 이야기하며 아쉬워했다. 사실 이때만 해도 한국 국대 감독은 무엇으로 일하는 명예직이었다. 물론 식비나 교통비나 일부 승리 수당이나 대회 상금을 얼마 정도 주는 보너스가 있었지만 정식 계약도 없고 그저 국대 감독이란 명예로만 연봉이니 그런 거 없이 일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다 1990 월드컵 전패 여파로 국대 감독도 정당한 계약을 맺자는 여론이 생겼고 결국 1992년부터 정식 연봉 및 추가 수당을 주며 김호 감독이 처음으로 정식 계약으로 국대 감독이 되었다. 그런데 더 씁쓸한 건 이 당시 한국을 3전 전패로 몰아넣었던 스페인, 우루과이, 벨기에가 모조리 8강 진출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서독과 아르헨티나가 결승에서 맞붙었고 패배한 이탈리아와 잉글랜드는 3위 결정전에서 맞붙었다. 그 3위 결정전에서 이탈리아는 잉글랜드의 후반 41분 페널티킥으로 승리하며 개최국의 체면을 살렸고 다음날 열린 결승전에서 서독은 후반 43분 안드레아스 브렘의 PK골을 결승골로 가져가며 자국 역사상 세 번째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다. 대회 직전까지만 해도 카메룬의 선전을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다. 좁단성부터가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 동유럽의 절대강자 소련, 만만찮은 동유럽의 다크호스 루마니아였으니 탈락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그러나 로저 밀러라는 위대한 스트라이커를 앞세운 카메룬은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었다. 당시 감독이 발레니 니폼 닛이었다. 첫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를 잡더니 뒤이어 루마니아의 2대1 승리를 거두는데 이변을 일으키자 축구 관계자들은 카메룬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비록 수비력 불안과 결사적이었던 소련의 공세로 마지막 경기에서 소련의 0대4 참패를 당했지만 순위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카메룬은 죽음의 조에서 당당히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그리고 16강 콜롬비아전 전후반 90분 내내 득점 없이 연장전을 맞이한 카메룬은 맹렬한 공세를 펼치며 조제 밀라가 연장 후반 1분과 4분에 연속골을 터뜨리는 괴력을 선사했다. 콜롬비아가 연장 후반 15분에 한 골을 간신히 만회했으나 이미 시간은 거의 다 흐른 뒤 이로써 카메룬은 24개국 체제가 확고해진 이후에 처음으로 유럽 중남미 팀으로서 8강에 합류하는 신화를 썼다. 8강 상대는 축구 종가 잉글랜드. 비록 선제골은 내줬으나 카메룬의 공격력은 막강했고 후반 16분 PK골과 20분의 역전골로 유럽의 강호이자 축구 종가인 잉글랜드마저 격침시키기 일보 직전까지 내달았다. 이제 8강이 아니라 4강이 문제였다. 그러나 카메룬의 수비 불안은 결국 발목을 잡아 리네커에게 후반 38분 페널티킥을 내주며 연장까지 흘러갔다. 결국 연장 전반 15분 역시 게리 리네커에게 페널티킥으로 통안의 역전골을 허용하며 카메룬은 8강에서 신화를 멈췄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본격적인 월드컵 생중계 시대가 열린 대회이다. 다만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벌어진 일부 경기는 녹화 중계를 해줬다. 이탈리아는 지난 대회와 달리 일신한 스쿼드로 개최국 발표까지 받으며 전력상 충분히 우승 후보라 불릴만 했다. 하지만 그 좋은 실력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와의 4강전에서 마라도나의 심리전에 말려두며 쩔쩔매다가 결국 승부차기에서 연달아 실축을 범하며 패배한다. 이때의 승부
승부차기 패배를 기점으로 이탈리아는 2006년 독일 월드컵 우승 전까지 승부차기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